1. 외교, 군사. 독립 후의 인도 외교는 총리 네루의 이상주의와 함께 평화 외교를 축으로 전개되었다. 그 특징은 첫째, 국제 정치의 무대에 자주적으로 직면한 점이다. 1949년 12월에는 같은 해 10월에 수립된 중공을 신속하게 승인하였다. 둘째는 대국과의 군사동맹을 거부한 점이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예리하게 비판하고는 이를 거부했다. 셋째는 반식민주의를 분명히 한 점이다.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동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서의 네루의 역할이 이에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네루의 외교 방침은 일반적으로 비동맹 정책이라 불리며 국제평화의 유지와 추진에 하나의 역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59년 이레중 인국경 분쟁에서 인도 외교의 위신은 급속히 저하되었다. 1962년 10월에는 동부 인도의 맥마흐나인에서 인도와 중국 양국의 대규모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정점으로 하여 인도 외교는 종래의 비동맹 노선에서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중공에 대립하는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1971년 3월 총리 간드는 미국 대통령 닉슨의 방중 발표에 의해 미국의 대중공 정책의 전환이 분명해지고 중공과의 대립으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되자 소련과 일종의 안보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하고 한때 소련으로 기울었다. 인도는 이와 같은 소련의 지지를 배경으로 같은 해 12월 파키스탄이 동파키스탄의 자치 확대 요구를 둘러싸고 내전 상태에 들어간 것을 틈타 파키스탄과 개전하여 다카를 점령하고 동파키스탄을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으로 독립시켰다. 인도, 파키스탄 관계는 1971년의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후 인도 우위의 상태로 안정기에 들어갔고 1976년에는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사의 교환 및 무역, 교통이 재개되었다. 인도와 중공 관계도 1973년 이후 개선되었고 1976년 4월에 대사 교환에 합의했다. 1978년 3월에는 왕병남 대외 우호협회 회장이 인도를 방문하고 국경 분쟁을 교섭으로 해결할 것에 합의했다. 1988년 12월에 총리 라지부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핵시설 불공격 협정에 조인하였고 1991년 1월에는 중국의 총리 리펑, 이붕이 인도를 방문했다. 1992년 6월에는 총리 라오가 일본을 방문했고 7월에는 인도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류의 확대에 합의했다. 인도 외교의 기본 노선은 비동맹주의와 균형주의다. 병역은 지원병제이다. 미국과 영국의 군사 원조는 1971년에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후 중지되었고 주로 소련 원조로 장비의 근대화를 도모했다. 1974년 5월 평화 이용의 지하 핵실험을 하였고 세계에서 6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1990년 들어 정부의 회교도 시위 무력 진압과 파키스탄 회교도들의 월경 행진,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설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1997년 1월 남아시아 지역 협력연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탄 및 네팔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의 지역 포럼을 결성하기로 협의하였다. 1997년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파키스탄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 선언함으로써 인도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고 있다. 정규군 114만 5천 명, 중앙경찰군 12만 명, 국경경비대 12만 명이다. 1995년 현재 국방 예산은 81억 달러이다. 1998년 5월 세 차례의 지하 핵실험에 이어 사정거리 50km의 단거리 미사일 트리슈리 실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경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농업이 발달한 지역의 하나로 지금도 70%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에는 고대의 촌락 공동체적 유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자급자족의 소농 경영이 많다.
영국의 식민지 경영으로 토지 소유제가 상당히 변형되었고 화폐 경제 침투, 가내공업의 쇠퇴, 황마, 목화 등 상품 작물의 경작 등으로 점차 변모하고 있으나 아직도 아시아적 영세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식민지 경영의 과정에서 인도 현지에 황마와 면 등의 방직업을 비롯한 각종 경공업을 일으켰다. 또 병기산업, 차량공업 등 중화학공업도 제1, 2차 세계대전에 걸쳐 인도 민족 자본의 참가와 대두를 허용하였다. 인도의 독립에 즈음해서 이들 민족 자본은 영국계 기업을 인계받아 급성장한 것도 많다. (1) 농업. 인도는 전국 토면적의 약 절반이 경지로 이용되며 삼림 면적은 1/5를 차지한다.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변동하는 우기 시기나 강수량에 의해 농업 생산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인도의 농업은 몬순의 도박이라 하기도 한다. 국토가 넓고 강우의 시기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작물의 파종기와 수확기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남섬 몬순이 시작되는 5월에서 7월에 걸쳐 파종을 하고 9에서 11월에 수확하는 쌀, 사탕수수, 땅콩, 목화, 옥수수 등 여름 작물과 10에서 11월에 파종해서 2에서 5월에 수확하는 밀, 콩, 유지 작물, 감자 등 겨울 작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독립 이후 다모다르 하곡 개발 계획과 같은 대규모적인 관계 개발과 1960년대 중반 이후 우물물을 이용한 관계의 보급으로 관계 면적은 1950년대에 2배로 늘어나 총작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관계 면적 중 용수로와 우물에 의한 것이 각각 40%이고 나머지는 저수지 등에 의한 것이다. 특히 북서부 인도의 펀자브주, 하리아나주에서는 용수로와 모터가 부착된 우물에 의한 관계가 발달하였다. 인도의 경지 면적은 세계 3위에 이르나 생산성이 낮고 농가의 약 70%가 경지면적 2헥타르 미만의 영세농이다. 주요 농산물은 쌀, 밀, 참깨, 목화, 사탕수수, 옥수수 등이며 이들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되어 왔다. 특히 쌀, 밀, 땅콩, 황마, 사탕수수, 잎담배 등은 세계 생산량 순위에서 1에서 5위를 차지하는 것들이다. 자담배, 생고무, 카르다몬 등의 플랜테이션 작물은 인도 경제에서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현재는 식량 작업이 거의 달성되었으며 쌀과 밀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쌀과 밀의 증산은 주로 펀자브주, 하리아나주 및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녹색혁명, 즉 개량 품종의 도입과 비료주기에 의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비약적인 증대와 1965년 식량공사의 설립, 농산물가격위원회의 설치에 의한 쌀밀을 중심으로 한 가격 유지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았으나 녹색혁명의 중심 지역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대형 트랙터와 콤바인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기업화된 농장 경영이 다수 출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인도 북동부와 데칸 고원 북동부의 정글에는 미개 민족들이 거주하여 원시적인 화전 농업을 하고 있다. 한편 아삼주와 데칸 고원 남서부 등지에서는 영국인이 개발한 차, 커피 등 제식 농업을 행하고 있다. 1952년 이래 정부가 추진한 촌락사회 개발 계획은 농업 생산의 증대, 농촌의 복원, 위생, 주택, 교육의 개선, 소규모 촌락공업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약 60만 개의 촌락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제4차 계획 기간 이후 녹색혁명에서 제외된 농업 노동자나 영세민 또는 후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농민 개발기구, 한계농민, 농업노동자 계획, 한발상습지역 계획, 부족민 개발 계획, 산악지역 개발 계획 등도 실시되었다. 인구의 50% 이상이 기본적 생활을 충족하지 못하는 빈곤 농가이며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GNP 비중은 약 1월 3일에 이른다.
2. 광공업. 인도의 철광, 망간 매장량은 세계적이며 그 밖에 크롬광, 석탄 형석, 마그네사이트, 내화점토, 보크사이트, 운모 등의 풍부한 광상이 있다. 석탄은 철도의 발달과 함께 생산이 급속히 신장되었고 철강업, 화력발전용으로 공급이 증가하였다. 철광석은 55% 이상 고품위의 것이 많고 63% 이상의 고품위 철광만 하더라도 연간 약 5,60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인도는 에너지 수요의 65%를 석탄 등의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족한 에너지는 주로 중동산 석유로 충당한다. 인도의 에너지 산업은 공공 부분에 속하는데 원유와 천연가스의 개발 및 생산을 국영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석탄의 추정 매장량은 1995년 현재 1920억 톤에 달하며 실제 채탄 가능한 석탄량은 780억 톤이다. 채굴 가능한 원유의 추정 매장량은 약 61억 배럴에 달하며 봄베이 앞바다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연가스는 주로 서부 해안의 탑타와 트리푸라에서 산출되는데 그 매장량은 8,580세제곱미터에 이른다. 1996년 현재 인도의 연간 전력 생산 능력은 4,044억 7,500만 kWh에 이르는데 총 발전 능력 중 수력 발전이 17.8%, 핵발전 1.83%, 화력 발전 80.35%, 기타 0.0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환경 및 경제적 이유에서 수력과 화력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40대 60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공업은 독립 당시는 목화, 황마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재 공업에 치우쳤으나 1950년대 후반에는 철강, 알루미늄, 기계, 1960년대 이후에는 화학, 석유화학, 전기기계 등의 생산재, 중간재 생산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인도는 독립 이후 농업 부문의 근대화와 더불어 국가 주도의 기간 산업 및 중공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현재 대부분의 중공업은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데 비해 소비재 부문은 민간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부문은 제지, 인쇄업과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부문 등이다. 화학공업 및 비철금속 산업이 원유 및 광물의 생산 증대에 힘입어 비교적 고속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기, 전자 부문도 정부의 기술 개발 투자가 가시적 성과를 보임으로써 빠른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인도의 공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부족, 특히 전력의 부족과 수송체계의 미발달, 설비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역. 인도는 독립 전까지는 원료 수출, 제품 수입의 전형적인 식민지형 무역이었으나 독립 후에 계속된 5개년 계획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어 원료 수출국에서 점차로 제품 수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이후 공업 개발을 위한 기계 설비의 수입 격증과 식량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공업 투자의 저하, 식량 생산의 증대로 수입이 감소되고 적자 폭이 축소되었으며 1972에서 73년에는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석유 위기를 맞아 다시 큰 적자 폭으로 전환되었다. 매년 무역 규모가 늘고 있지만 자급자족형 경제 구조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전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교역량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주요 수출품은 황마 가공품을 비롯하여 카펫 등의 수공예품, 기계류, 섬유 제품, 차, 철광석, 보석류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원면, 석유, 화학비료 등의 기초 생필품과 철강, 비철금속 등을 비롯한 가공 수출용 중간재나 자본재가 주종을 이룬다. 곡물의 수입 규모는 해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이다.
교통, 통신. 인도에서 철도가 최초로 부설된 것은 1853년으로 꽤 오랜 역사를 가진다. 또한 1.676m의 광궤로부터 0.6m의 합궤에 이르는 4종류의 궤도폭이 있는데 총 연장의 50%가 광궤, 40%가 중궤이다. 1960년대 이후 전화가 진척되고 증기기관차에서 전기기관차 또는 디젤 기관차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화차 부족에 의한 석탄 수송의 지연이 공업 생산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도로 수송에서는 아직도 우마차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수송량이 급속히 늘어 전육상 수송량의 약 35%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1996년 현재 332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포장률은 45.6%이다. 여객 운송의 약 60%는 도로교통을 이용한다. 인도의 주요 무역항으로는 캘커타, 마드라스, 비샤카파트남, 코친, 봄베이 등이 있는데 특히 봄베이는 외국 무역량의 25%를 취급하고 있다. 인도에는 3개의 국영선박 회사와 수개의 회사가 311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1991년 이들의 선박 총 선봉량은 662만 톤에 달하는데 이 중 1/3은 비료 수출과 철강 수입에 사용되는 벌크선이며 25%는 유조선이다. 컨테이너 선박수는 극히 적은 편이다. 주요 대형 조선소가 봄베이, 비샤카파트남, 캘커타 등지에 있으며 모두 국유이다. 항공사업은 국내선과 인접국 노선은 인도 국내항공이 그 밖의 국제선은 인도항공이 독점하고 있는데 다같이 국영기업이다. 국제공항은 봄베이, 캘커타, 델리, 마드라스 등지에 개설되어 있다. 우편, 전신 전화는 철도의 다음 가는 국영사업으로 전화회 선수는 1994년 현재 800만 회선이다.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방송사업은 192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국영 ALR이 독점하여 라디오는 AM 153, FM 91, 단파 62개 채널이 있고 힌디어, 영어 방송 외에 각 주의 언어로 방송하고 있다. 텔레비전은 1959년 9월부터 델리에서 시험 방영을 시작했으나 일반화된 것은 1965년 8월부터이다. 사회. 현대 인도의 사상을 말할 때는 마하트마 간디의 간디주의를 우선 내세운다. 간디주의는 인도 국민회의파를 선두로 하는 인도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반식민주의와 인간평등 사상을 2대 특징으로 하고 있다. 네루를 비롯한 회의파 지도자의 대부분은 간디주의에 규제되어 있었으며 오늘날의 인도에서도 간디주의를 자칭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 독립 후 인도의 교육, 연구기관은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봄베이의 타타 기초과학연구소나 캘커타의 통계연구소의 활동이 내외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경제학, 사회학, 국제관계론 연구 분야에서는 델리 경제학연구소, 델리 대학, 인도 국제문제연구소가 각각 인도의 학계를 리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도 뉴델리는 학문 연구의 메카를 구축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 인도 중세사 연구에 공헌하고 있는 델리 근교의 알리가루 무슬림 대학도 유명하다. 촌락, 도시. 인도는 촌락의 국가로서 지방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의 74%가 촌락에서 거주한다. 최근의 교통의 발달에 의해서 촌락과 도시 간 교류가 용이해졌으나 아직도 양자 간에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격차가 크고 촌락민의 생활은 빈곤하며 전기, 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읍 규모 이상의 도시만 하더라도 3,000개 이상에 달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캘커타, 뭄바이, 델리, 마드라스,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아마다바드, 칸푸르, 푸나, 나그푸르, 러크너우, 자이푸르 등 12개에 이른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인구의 이동은 적은 편이다. 출생지에서 떠나는 일은 사회적 관습이나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촌락 사회를 유지해온 것은 토지 소유 관계였는데 독립 후 1951년에서 1954년에 걸쳐 각 주에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지주적 토지 소유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20만 이상의 소작농의 토지를 분배하여 소작농 보호에 힘썼다. 1959년 이후에는 토지 소유 면적의 최고 한도를 정하고 광대한 토지 소유를 제한했다. 토지 개혁은 촌락사회 변혁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충분히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촌락사회의 구조에는 큰 변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후의 정치, 경제상의 모든 변화는 촌락까지 미쳐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카스트 제도. 아리안족이 인도로 이주하면서 선주 민족을 정복하고 동화시켜가는 과정에서 소위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특유한 사회제도가 발달했다. 바라문 또는 브라만 신관, 크셔트리아 무사, 바이샤 서민, 수드라 노비 등의 사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각기의 카스트에 속하며 결혼, 직업 등은 동일한 카스트 내에서 행해진다. 브라만교 이후의 힌두교 제사는 브라만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행된다. 크셔트리아는 무사 계급으로서 왕족이 여기에서 나왔다. 바이샤는 농목업, 상업, 수공업과 기타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서민 계층으로 후에 각 직종에 따라 2차 카스트가 생겼다. 카스트의 최하위는 수드라로서 대부분 피정복민으로 구성되었고 상위 카스트의 노비로 종사한다. 사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아우트 카스트라는 불가촉 천민이 생겨 이들은 거주, 직업 등의 엄격한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 간디는 이들을 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다. 독립 후 불가촉 천민제를 폐지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설치하고 의석의 일부를 할당하기도 하였다. 헌법상 카스트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도시에서는 점차로 차별이 해소되어 가지만 지방에서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 여성운동. 인도는 빈곤한 생활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률이 65%에 달한다. 이처럼 높은 문맹률은 인도공화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교육에 힘쓰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의 보급을 위해서 촌락에서는 사원, 기타 공공건물을 빌려서 국민학교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취학 연령의 아동 문맹률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재정이 부족하여 교원의 대우가 좋지 못하며 교육 내용도 질이 낮다. 초등교육은 무료이나 일부 주에서만 의무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도시는 촌락에 비해서 발전되어 있으며 영국의 것을 모방한 특권 계급의 학교도 있다. 학교 제도는 주에 따라 다르나 초등학교가 4년, 중학교가 4년, 고등학교가 3년으로 되어 있다. 고교생에 대해서는 주교육위원회에서 대학 입학 자격의 검정 시험을 시행하고 그 성적에 따라서 각 대학의 입학이 승인된다. 독립 후 대학과 대학생이 급증하였고 정부는 자연계 분야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대학 졸업생에 비해 그들을 수용할 적당한 직장이 증가되지 않아 실업자를 많이 내고 있다.
여성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낮으나 법률에 의한 남녀 평등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여자는 가정에서 가사를 돌본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하층의 여자는 토목공사나 농업노동 등 남자에 못지않게 일을 한다. 총리 간디를 비롯하여 많은 지식 계급의 여성이 정치가, 교원, 공무원으로 일하고 여성운동도 활발하다. 문화. 인도의 문화는 문학, 미술, 음악 분야에서도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힌두 문학을 비롯한 현대 인도의 모든 민족 문학은 오늘날에도 모든 외국에 소개되지 않은 민족의 복으로 남아있다. 미술에서는 전통적인 수법의 새로운 유럽의 기법을 채택하여 봄베이, 캘커타 등의 대도시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음악에서는 힌두스타니 음악이나 카르나타카 음악이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나 근년 유럽 음악의 기법으로 민족 음악을 편곡하는 것에도 주력하고 있다. 구미의 악단의 새로운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휘자 주빈 메타는 조로아스터 교도로 뭄바이 출신이다. 과학기술. 동전의 발견이나 해상무역의 뚜렷한 증거들이 인도의 수학, 기하학, 천문학 분야의 우수성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의 순수 수학의 우위는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의 개념 발견이나 과학 개발의 매진 등이 유럽을 거쳐 아랍까지 전해져 세계의 과학 발전에 공헌한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유명한 수학자인 마하비라차르야는 AD 850년의 영의 중대성을 언급했다. BC 15세기경 브라마쿠타는 펠리안 방정식을 푸는 최초의 수학자가 되었다. 위의 이러한 예가 인도의 긴 역사 속에서 인도가 낳은 초기의 훌륭한 수학자들이다. 보스 아인슈타인 통계학으로 유명한 SN. 보스, 천체물리학에서 연구되는 스펙트럼의 이해에 아주 중요한 열에 의한 이온화 이론인 사하 이론의 창시자인 매그나드 사하 호일과 함께 우주의 진화 이론에 크게 기여한 자이언트 나리카 등이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사들이다. 현재 인도는 GNP의 0.83%를 과학기술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대한관계. 인도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한국과는 1962년 3월 총영사 관계를 수립하였고 1964년 4월 한인무역협정과 1974년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1973년 12월에 대사급 외교관계로 승격하였으며 1977년 6월에 한인공동경제협의회를 창립하여 제1차 합동회의를 가졌으며 이후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1996년 2월 대통령 김영삼이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 수출은 6억 600만 달러이고 수입은 16억 6,800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유류 제품, 금속 광물, 농산물, 섬유사이고 수입품은 유기화학 제품, 절강, 전자제품, 기계류, 선박 등이다. 1999년 현재 교민수는 1.931명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